과연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도 의문입니다. 1월 7일 오후부터 밤까지 특검 측 서중조사에 하루가 배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8명, 각자 주장하는 핵심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실제로 1월 9일 각 피고인 측의 서증 조사를 통해 그동안 사건별로 진행되어 변호인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던 각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및 핵심 반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언론이나 다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사건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는 국민들께서도 특검 주장의 허구성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절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6일 공판준비 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는 판결 결과를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중조사에서 법리를 포함한 종합의견을 충실히 프리젠테이션 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공소기각, 무죄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 결심 절차에서의 구형이라는 자극적 소모성 이슈거리보다는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절차가 보다 충실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특정 정치 세력의 특검에 대한 구형량 사주도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입법된 특검법의 위헌성,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위헌적 운영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중조사,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절차의 진행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사실관계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이유한 공소장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동 피고인 측에서 상세히 변론한 내용은 어느 정도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으로서는 정치를 형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어들인 내란몰이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변론도 하고자 하고, 그 피해자들에는 내란몰이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군인, 경찰, 공무원들과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이고 강압적 조사를 받은 군인과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 16페이지에서 이 사건 시작부터 좀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약 2시간 반 가량 뒤인 12월 4일 1시 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직후 철수 지시가 있었고 철수가 시작되었으며, 같은 날 04시 26분경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4일 당일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그때부터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경쟁적 불법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초 증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술인은 500인 이상, 그리고 추후 6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인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불가능했고, 사실 특검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제공했던 진술인 목록에도 중복 기재된 사람, 기재가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진술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최대한 증거 동의하면서 신속한 공판 진행에 협조했고, 약 60명에 대한, 그러니까 600명 중에 60명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증인신문이 완료됐습니다. 재판 절차 과정에서 2025년 4월 14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조태열, 최상목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갑자기 증인이 조성현, 김영기로 바뀐 후 국무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시간적인 문제와 여러 문제를 종합해서 결국에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그러니까 1회 공판기로부터 일주일 뒤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조지호, 김봉식, 홍장원 등에 대한
우선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동시에 그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고, 그 이후로도 동일 의견을 반복해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 것은 11월 중순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고, 곽종근에 대해서는 10월 30일에서 11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홍장원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때부터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일 간격이 짧아지는 등 살인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4일 뒤인 11월 24일과 27일에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공판 준비기일도 진행되었고, 여인형과 같은 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되었습니다. 운상호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같은 날 진행되었고,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로부터 4일 뒤에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한 증인신문 녹취서는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 한 달 넘게 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 대한 녹취서까지입니다. 속기사님들도 따라가기 힘든 일정이라는 것이고, 저희는 증언 녹취서도 없이 종합 변론 및 결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안수 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방어권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최초로 공소장 변경을 언급한 것은 여름 휴전기 직전인 2025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여름 휴전기 직후인 8월 11일에는 방어권 보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9월 1일 추후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그 범위는 김현태에 대한 피고발 사실에 한정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준비에는 그 어떠한 지장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공소장 변경의 기한으로 언급되었던 12월 초도 지나고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야간에서 30일 화요일 사이에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9일 야간에는 당직실에 접수되었고, 12월 30일 오전에 형사 접수실에서 재접수했습니다. 근데 12월 29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검은 부본 제공도 없이 등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12월 30일에는 그러니까 12월 29일에 바로 다음 날인 12월 30일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신문이 이루어졌고, 오전 재판, 오후 재판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1월 5일에는 김용현 장관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저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인 1월 7일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하고, 오전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하고, 오후부터는 특검의 서증조사가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해서 바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1월 9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시작되었고, 변호인은 재판 진행 중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등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가 시작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검찰이 주장을 해야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주장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고, 기본 사실 주장에 해당하는 공소장마저도 며칠 전에 변경된 것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절차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